소장, 육군소장 전두광께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한 수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긴 독재 종지부를 찍은 사상 초유의 사건. 이번 대통령 각하의 충격적인 사고로 전 국민 국가적 위기의 서늘한 긴장 사이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 것도 잠시. 그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겨야 할 역사의 페이지를 무참히 찢어버린 이들. 세상은 그대로예요. 급기야 권력 부재의 위기를 찬탈의 기회라 멋대로 해석하니 극하면 쿠데타냐.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그렇게 모두의 열망에 눈 감은 채 권력을 탐한 신군부 세력의 반란으로 한국 현대사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국내 최초로 12.12 군사 반란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 제가 이제 19살 때 고3 때 그 청국전을 제가 들었어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 군부가 무너져 내렸나? 그것도 불과 하룻밤 사이에? 실제 사건을 목격한 이후 꾸준히 의문을 품어왔다는 김성수 감독이 감춰진 그날의 이야기를 집요하게 영화로 재구성했고, 감독님이 쓰시면 진짜 좋을 것이다라는 건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결말을 알면서 봤는데도 손에 땀을 쥐고 지금 영화를 처음 봤는데 기가 빠져가지고. 황정민, 정우성을 필두로 누가 그딴 짓을 해! 전두광과 그 하나의 애들이 작정하고 버린 일입니다. 쟁쟁한 배우들의 역대급 연기 향연이 더해져 올해 가장 뜨겁고 처절한 서스펜스를 완성했다는 소문.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계엄사령관직을 맡은 정상호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혼란한 시기 사태 수습을 위해 중책을 맡은 이들. 하지만 수사 책임자로 모든 정보를 틀어준 전두광에겐 사명감보다는 탐욕이 먼저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 속내를 모를 리 없었던 이들.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이 역사적인 국난 극복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토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본인은 심히 걱정스럽고 위험한 하지만 참모총장의 엄중한 경고조차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엉뚱한 소리를 하셨네. 일명 하나회라 불리는 전두광 무리에겐 통할 리 없었죠. 그 조용히들 좀 하지. 그런데 좋은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수경사에 이태신 장군 앉히는 거 확정이십니까? 이 장군 나쁘지 않은데 수경사는 대한민국 수도를 책임지는 최고의 요직이란 말입니다. 오늘 참석한 지휘관들도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11기 노태근 장군은 어떻습니까? 웬일로 저 자세로 나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총장을 회유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인사권은 총장의 권한 아닙니까? 예? 내가 뭘 결정하려면 전 장군한테 결정받고 그래야 됩니까? 만만치 않은 신경전. 정 총장이 형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신이가 지 주제를 모르고 수경 사령관으로 지목된 이태신은 사육보다는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에 충실한 인물. 아이고 이 장군님. 요즘 입만 뻥끗하면 보안사로 바로 끌려간다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러니 전두광 같은 이들에겐 눈엣 가시였죠. 세상이 서울의 봄이다 뭐다 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각하 사건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장군, 난 말입니다. 이참에 우리 둘이 지내볼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어요.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큰 힘이 되고 그럴 텐데.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호의를 가장한 어줍지 않은 권모술수 따위는 단호한 이태신에겐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하지만 이런 대쪽 같은 성정에 잔뜩 뿌리 난 건 전두광만은 아니었는데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부탁해야 되는 겁니까?
수경 사령관은 저보다 훌륭한 분을 찾는 게 맞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는 고지식함에 호소할 방법은 하나. 내가 정치를 맡길 거면 이장구 당신한테 왜 맡기겠소? 전두광이가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을 겸직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움켜쥐고 마치 자기 세상에 온 것처럼 날뛰고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서는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총장의 두려움은 결국 이태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두광을 저지하려는 이들의 계획은 급물살을 타는데요. 장관님, 군인 사격편을 할 때 전 장군은 동해안 방어사령부로 보낼까 합니다. 그렇게 멀리? 장관님,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 지가 계엄 사령관이 뭐 나는 합수부장이다 합수부장. 뭐 잡아 가두기라도 할 거야? 하면 되지 와. 내가 대한민국 정보 다 쥐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 뭐 너희 집 개도 내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정상호 총장 글마가 우리 각하여 심장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카이. 근데도 김동규하고 한패가 아니라고. 네 장담할 수 있나? 군 최고 권력자를 향한 서슬퍼런 계략이 시작되니 내가 하작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의리로 포장한 욕망의 공통분모 아래 은밀하게 새를 일궈온 하나회의 존재가 드디어 그 야욕을 드러내려는 순간입니다. 정 총장의 혐의점 2가지에 집중해 내란방조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명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 실패하네. 합수부가 군법에 따라 조사하는 건데 실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 총장 연행하다가 무력 충돌이라도 생길까봐 그러죠.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뭐? 대통령 제가만 얻으면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같은 편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대담하고 뻔뻔할 정도로 확신에 찼던 전두광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작전 보고하겠습니다. 전 장군이 대통령에게 연행 승인을 얻게 될 시각은 대략 18시 30분경입니다. 같은 시각 정 총장 연행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헌병감 이 3인을 연희동 술자리에 붙잡아 뒀으니까 병력을 출동시키긴 어려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행과 동시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합법적 절차를 만들면 작전은 성공입니다. 이 졸렬한 하극상에 합법적이란 말은 가당치도 않지만 그 표정들 좋게 하고 계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매듭짓고 오겠습니다. 과연 장담한 대로 대통령까지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충성! 그 사이 총장 공관에서는 보안사령관이 급한 거라던데 내용이 뭔가? 김동규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결론이 났잖아. 재조사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고? 나 이놈들아, 내가 니들 상관의 상관이야. 누가 그따위 지시해? 의도가 빤히 보이는 술책에 호락호락 넘어갈 리 없는 총장. 이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철저하게 감춰졌던 그날의 9시간, 그 틈새를 채워야 했던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은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출발했다는데요. 반란의 가담자들 하나회. 감독은 그들을 단순히 절대적인 악인으로 그리기보다 서로만 의견이 충돌하고 욕망과 계산이 묘엉키는 그 실제감 같은 거가 많이 보여주길 바랬어요. 혼란한 인간 군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이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연기는 호흡 하나하나 마치 무대 공연을 하듯 철저한 합을 맞춰 완성되는데요. 나는 어떤 너 죽이고 싶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탐욕의 정점을 선보인 황정민의 압도적인 연기는 함께 연기한 베테랑 배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니, 죽지 않으려고 제가 자꾸 뒤로 물러났죠. 쫄면 안 될까? 정민이한테? 이름부터 외모까지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전두광과 달리 지극히 이상적인 군인 이태신은 많은 가공을 거쳐 극적으로 탄생시킨 인물.
관객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반란군과 진압군의 대립을 더 극명하게 부각시키며 몰입감을 더합니다. 한편 권준 자네 괜찮다. 보안사 놈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총장님은 지금 6번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전 장군 소재부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예, 난 한남도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헌병하면 보안사 종리군관 쪽 샅샅이 뒤져서 전두광 이놈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놈을 잡아서 진압군의 연대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시작된 것과 달리 전두광의 계획은 아직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보안사령관이 거기 있어? 예, 대통령 각하 면담 중이신데 1시간쯤 지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전두광 소장이 나오면 그 즉시 체포해. 예? 전 장군님 불러. 빨리. 전두광이 참모 총장님을 납치했다. 전두광이가 반항할 경우에 발포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체포해. 그런데 아무튼 일 좀 크게 벌리지 마세요. 차장님, 이 일을 벌인 건 제가 아닙니다. 예, 끊습니다. 아니, 차장님,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두광과 그 하나의 애들이 작당하고 벌인 일입니다. 판단은 내가 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여기저기 삐걱대긴 마찬가지였죠. 전두광이 어딨어? 제가는 받아낸 거야! 그놈의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이 두광이. 예, 선배님.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예상보다 막강한 진압군의 항전에 수사에 몰린 전두광은 급기야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전방 부대를 수도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갱신하니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그 희대의 미명하에 묻혀버렸던 격동의 순간이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지금 다시 펼쳐집니다.